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우리가 어느덧 4장 조상설비 및 전력원선도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인데요. 우리가 3장 송전 특성까지 배우면서 조금 느낀 점은 어떤 것일까요? 어려우세요? 아니면 조금 쉬우세요?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쉽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전력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쉬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셔서 질리시죠, 이 말이. 그런데 이제 점점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은 모두 다 저와 함께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점을 꼭 잊지 마세요. 저만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또 저에게 교재 질문방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고 저는 여러분들께 또 그에 맞는 강의를 또 제공해드리고 이렇게 상호작용이 되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고 자, 우리 조상설비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조상설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럼 조상설비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보내는 쪽의 전압을 뭐라 그러죠? 송전단 전압이라고 하죠. 자, 근데 받는 쪽의 전압을 무엇이라고 하죠? 수전단 전압이라고 합니다. 즉,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까지 가는데 그 전압 강하, 떨어지는 전압 있죠? 전압 강하를 줄여줌으로써 전압을 일정하게 조정해주기 위한 설비, 그리고 역류를 개선함으로써 우리가 전력 손실을 줄여주는 설비, 그 다음에 또 최종적으로는 전력 계통 전체의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설비를 우리가 통틀어서 다 조상 설비라고 합니다. 즉, 무효전력 조정을 위한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조상 설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전기예요, 회전기. 자, 두 번째는요, 정지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회전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회전기에는 동기 조상기가 있습니다. 동기 조상기는요, 동기 전동기를 무브화 운전하면 동기 조상기가 되는 겁니다. 자, 동기 조상기는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역할을 한다고 배울 거냐면 진상 그리고 지상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진상, 지상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회로이론을 학습할 때도 진상, 지상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상 전류는 뭐예요?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앞선 거, 그쵸? 그 다음에 지상은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늦는 거, 위상이 늦은 거, 그것을 지상 전류라고 하잖아요. 즉, 동기 조상기는 이러한 진상 무효전력과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해 줌으로써 역류를 개선하기 위한 설비를 우리가 동기 조상기라고 합니다. 이 동기 조상기는요, 연속적으로 공급하게 되고요. 그때 무효전력은 진상, 지상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동기 조상기가 있다면 동기 조상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회전기에는 동기 조상기와 비동기 조상기가 있다. 자, 두 번째, 정지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지기에는 먼저 전력용 콘덴서가 있습니다. 이제 전력용 커패시터라는 말도 동일한 겁니다. 자, 전력용 커패시터는요, 무효전력을 어떤 것을 공급하냐면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해요. 그러니까 진상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C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하는 어떤 부하죠? 유도성 부하라는 말입니다. 그쵸? 그게 전력용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해 줌으로써 유도성 무효전력, 유도 무효전력을, 지상 무효전력을 경감시켜서 우리가 역류를 개선하는 설비를 전력용 콘덴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 전력용 콘덴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C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동기 조상기는 L과 C 둘 다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동기 조상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워볼 거예요. 자, 전력용 콘덴서는 이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 동기 조상기가 연속적이었다면은 이 전력용 콘덴서는요, 단계적입니다. 단계적으로 공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정지기에는 블로 리액터가 있습니다. 블로 리액터는요, 우리가 이제 추후에 배우겠지만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는 대표적인 리액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효전력을 지상 무효전력을 취해줌으로써 조상 설비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 보자면 밑에다 적어 볼게요.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 자, 그래서 이것을 약호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우리가 SVC라고 할 겁니다. 이제부터 SVC가 보이면 뭐예요?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정지형 무유전력 보상 장치는 우리가 회전기에서 연속적으로 진상, 지상 무유전력을 공급했듯이 정지형 무유전력 보상 장치에서도 똑같이 진상 무유전력과 지상 무유전력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SVC 같은 경우에는 전력용 콘덴서, 전력용 커패시터와 블루 리액터 그리고 사이리스터를 이용한 그런 조합들을 다 사용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SV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회전기에는 동기조상기, 비동기조상기가 있고 정지기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무유전력, 그러니까 무유전력을 조정해서 역류를 개선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역류를 왜 개선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좋습니다. 우리 역류를 왜 개선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역류 개선의 필요성. 첫 번째로 역류 개선 왜 하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전력 손실의 감소입니다. 전력 손실이 왜 줄어들까요?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전력 손실 공식 PL이라고 하는 것은 3상에서 전력 손실은 3 I제곱 R입니다. 그쵸? 여기서 이 I라고 하는 것은 전류잖아요. 전류를 다른 것으로 바꾸게 되면은 V 코사인 분의 P라고 놓을 수 있죠. 우리가 유효 전력은 뭐예요? P라고 하는 것은 V, I, 코사인, 세타잖아요. 결국에 I라고 하는 것은 V 코사인 분의 P라고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식을 유추해낼 수 있냐면 V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P제곱 R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 역률과 요 역률 제곱과 전력 손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역률이 증가하면은 그 증가한 것만큼 제곱만큼 반비례해서 전력 손실은 감소하게 되죠. 다시 역률이 증가하면 분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률이 증가할수록 전력 손실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역률의 제곱만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률을 개선해 줌으로써 전력 손실을 줄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손실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 손실 감소를 첫 번째 목적으로 꼽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역률 개선의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전압 강하 감소입니다. 전압 강하를 줄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전압 강하 공식 어떻게 되죠? E라고 하는 것은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겁니다. 그쵸? 이것은 어떻게 적을 수 있었어요? 루트 3에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로 놓을 수가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다른 식으로 어떻게 적을 수 있었습니까? VR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라고 놓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개선되니까 증가하게 되면은 이 전체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되죠?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죠? 전압 강하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아, 역률을 개선하면은 전압 강하 또한 감소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좋아요. 자, 세 번째는 수전 설비. 수전 설비 용량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비 용량 감소. 설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상전력이에요. 피상전력. 우리가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전력을 무엇으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나요? 역률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에 역률을 곱하면 유효전력이기 때문에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전력을 역률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유효전력은 일정하다라고 보면 역률이 증가하면은 피상전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변압기 용량이 줄어들면 좋은 점은 뭐죠? 더 합리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크기도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가격도 저렴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전 설비 용량의 감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변압기 용량을 채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은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설비
용량의 여유분 증가. 설비 용량의 여유분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비 용량 P라고 하는 것은 설비 용량의 여유분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전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유효전력. 거기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피상전력에다가 역류를 곱해줌으로써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전설비 용량 PA가 일정하다라고 봤을 때 역류를 증가시키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효전력의 양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비 용량의 여유분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유효전력이 증가하는 것을. 좋아요. 마지막으로는 뭘까요? 사실 이게 제일 와닿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전기요금 감소, 전기요금 절약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한국전력공사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게 됩니다. 한전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데 일정 수용가의 역률이 높은 곳은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고요. 역률이 너무 낮은 곳은 다시 할증해서 비싸게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역률 개선의 필요성은 이렇게 크게 5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이제 종류 같은 경우에는 필기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나중에 실기 시험에 가셔도 이제 객관식이 아니라 단답식이죠. 단답형 문제에서 이런 것을 종류를 묻는 문제도 나오니까 이왕 정리하시는 김에 한 번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역률 개선의 필요성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정지기에서 배웠던 이 전력용 콘덴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력용 콘덴서는요, 우리가 약호로 SC라고 표현하는데요. 스태틱 콘덴서라고 해서 전력용 콘덴서 SC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병렬 콘덴서라고 불러요. 왜 병렬 콘덴서냐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자, 부하의 병렬로 진상용 콘덴서, 즉 이 전력용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해 줌으로써 아까 전에 무엇을 공급한다 그랬죠?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해 줌으로써 여기에 있는 부하에 있는 유도성 리액턴스를 감소시켜주고 결국에 유도성 리액턴스의 그 무효 전력을 감소시켜주고 그로 인해 우리가 무효 전력이 줄어들게 되니까 역률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를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으로 지금 그림을 통해 알아볼 건데요. 자, 제가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2가지만 그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빗변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것을 우리가 피상전력 PA의 첫 번째라고 해서 PA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세타라고 하고요. 세타1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요 하얀색 변 있죠? 이것을 P, 유효전력이라고 할 겁니다. 유효전력. 자, 그 다음에 여기 세로는 뭐라고 할 거냐면은 Q라고 할 거예요. Q1. 즉,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역률을 개선하기 전에 피상전력과 무효전력과 유효전력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여기에 역률을 개선하려고 이러한 그림을 추가했어요. 이러한 전력용 콘덴서를 추가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무효 전력을 상쇄시켜주는 게 전력용 콘덴서라고 했잖아요. 자,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려야겠죠. 자, 이렇게 그려주면은 전체 무효 전력 어떻게 되죠? 원래 여기부터 여기까지였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자, 이 길이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Q2라고 부를 거예요. Q2. 자, 그 다음에 그때 해당되는 피상전력, 이 점에 해당되는 피상전력을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볼까요? 조금 문자가 지워져도 이해해주세요. 이 빨간색은요, 피상전력 2번째라고 할 거예요. PA2. 그때 세타를 세타2라고 할 겁니다. 좋아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를 얼만큼 설치를 해준 거죠, 방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치해 준 겁니다. 근데 그 길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전체 무효 전력에서 방금 개선 후에 무효 전력을 빼주면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QC라고 부를 거예요. QC가 어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요. QC라고 했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QC라고 하는 것은
라고 하는 것은 자 Q1 마이너스 Q2잖아요. Q1 마이너스 Q2. 그쵸? 그런데 Q1, Q2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약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바꾸냐면은 지금 역률이 개선됐지만 이 유효 전력은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젠트 세타 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예요. 탄젠트 세타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 Q1이라고 하는 것은 P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이 됩니다. 다시 탄젠트 세타 1은 P분의 Q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Q1이라고 하는 것은 P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Q1 자리에다가 P 탄젠트 세타 1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Q2도 마찬가지로 P 탄젠트 세타 2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P 공통으로 있으니까 묶어주게 되면은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라고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쵸? 근데 탄젠트 세타 1, 탄젠트 세타 2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2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이 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2를 다시 코사인 세타에 관한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자,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은 1이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인 세타 1을 사인 세타 2, 이것을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에 관한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재에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식이 되는 거예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코사인 제곱 세타 2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요 P의 단위입니다. P가 뭐죠? 유효전력이에요. 유효전력의 단위를, 기본 단위를 반드시 킬로와트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킬로와트. 자,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을 때 그럼 뭐예요? 결국에 전력용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효전력의 차잖아요. Q1 마이너스 Q2. 그럼 이 QC의 단위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무효전력의 단위인 킬로바. 여기가 킬로와트니까 킬로바가 되어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력용 콘덴서는 조상 설비입니다. 설비의 기본 단위는요. 일반적으로 킬로볼트 암페어를 써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킬로바가 아니라 킬로볼트 암페어로 표현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일반적인 단위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킬로바랑 킬로볼트 암페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같은 걸로 취급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이 전력용 콘덴서에는요, 유효분이 없어요. 반드시 이 무효분만 조정할 수 있게끔 무효전력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효전력의 제곱 더하기 무효전력의 제곱은 뭐예요? P상전력이잖아요. 근데 유효전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루트 Q 제곱이니까 Q는 PA구나. 그러면은 무효전력의 단위인 킬로바와 P상전력의 단위 킬로볼트 암페어가 동일하게 취급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단위는 뭐라고요?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한다고요. 그때 유효전력의 단위는 킬로와트라고 한다고요. 좋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여러분 전력용 콘덴서 벌써 90%는 이해하신 겁니다. 좋아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전력용 콘덴서의 부속 회로를 한번 볼게요. 이것까지 한번 지워도 괜찮을까요? 그쵸? 지워볼게요. 좋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죠. 두 번째죠. 전력용 콘덴서 부속 회로. 삼상일 때를 보통 이제 많이 다루게 되는데 삼상일 때는 선을 이렇게 세 개를 그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개를 그어서 여기서 하나 빼고 여기서 하나 빼고 여기서 하나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보이는 게 뭐예요? 이 꾸부렁한 지렁이 같은 것이 하나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나요? 지금 보시면은 꾸불꾸불한 게 하나 더 있죠. 이게 이름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나요? BC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위에 거는 SR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거는 DC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와서 꼬불꼬불한 거 3개가 있죠. 이것이 바로 방금 배운 전력용 콘덴서 SC가 되는 겁니다. 그럼 SR과 DC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SR과 DC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직렬 리액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렬 리액터는 말 그대로 직렬로 접속되는 겁니다. 어디에? 전력용 콘덴서에 직렬로 접속됨으로써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할 수 있냐면 고주파 제거를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직렬 리액터, 시리즈 리액터라고 해서 SR이라고 표현합니다. 시리즈 리액터라고 해서 SR 보면은 직렬 리액터인 것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단상일 때와 삼상일 때 그 역할이 조금 다른데요. 단상일 때는 이 제3고주파를 제거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직렬 리액터로 제3고주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삼상일 때는 델타 결선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델타 결선의 주 역할이 무엇이죠? 3고주파가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함으로써 우리가 제3고주파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직렬 리액터로 삼상에서는 제5고주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교재에 쓰인 것과 같이 단상일 때는요 제3고주파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삼상일 때는요 제5고주파를 제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바로 이 직렬 리액터 3상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직렬 리액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한다면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제5고주파 제거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왜 단상과 삼상에서 이렇게 제3고주파와 5고주파를 제거하는지 한번 상세하게 보자고요. 자, 먼저 직렬 리액터의 용량을 한번 보시면요. 단상일 때를 볼게요. 단상일 때 역할이 뭐라 그랬죠? 제3고주파 제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상에서의 제3고주파 보시면 기본 주파수의 3배가 제3고주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 XL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구합니까? 2파이 FL이죠. 그쵸? 이 F의 3배라고요. 그러면은 2파이의 3F의 L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오메가 L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3 오메가 제로의 L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 위에를 오메가 제로 L로 본다면 이 밑에 3배한 것을 3 오메가 제로 L로 볼 수 있어요. 기본 주파수에 3배를 적용했다 그래서. 직렬 리액터는 이 전력용 콘덴서에 직렬로 접속해서 우리가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과 어떤 것이 같다고 봐야 되냐면 XC가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XC는 뭐예요?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그쵸? 근데 오메가도 마찬가지로 2파이 F가 되는데 이 F의 3배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3 오메가 제로 C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직렬 리액터의 용량은 요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3을 넘겨볼게요. 그럼 여기 얼마 돼요? 9가 됩니다. 9. 그럼 9분의 1을 소수로 표현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냐면 11%가 나오게 됩니다. 소수로 표현해서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그러면 단상일 때 직렬 리액터의 용량은 전력용 콘덴서의 잘 보세요. 용량은 전력용 콘덴서의 11% 0.11의 XC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론상의 직렬 리액터 용량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 이론상에서는 이제 전력용 콘덴서의 직렬 리액터 용량이 11%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약간의 여유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냐면 11%가 아니라 13% 정도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2% 정도 여유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삼상일 때는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리를 적용을 했을 때 기본 주파수의 5배가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은 제5고주파 제거이니까 기본 주파수의 5배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5 오메가 제로 L이라고 하는 것은 5 오메가 제로 C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 거기서 5를 넘기게 되면 25분의 1이 되어서 소수로 바꾸게 되면 0.04잖아요. 자,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결국에 직렬 리액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의 4% 수준의
용량을 갖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실제로는 얼마나 되냐면 실제로는 5에서 6%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6%라고는 하는데 단상일 때 이론상으로는 11%, 실제로는 13%, 그 다음에 삼상일 때 이론상으로는 4%, 실제로는 5에서 6%.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괜찮죠? 조금씩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용량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직렬 리액터 말고 좀 다른 리액터도 추가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의 리액터. 우리가 이제 좀 자주 다루는 리액터에는 크게 4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직렬 리액터가 되겠고요. 나머지 3개는 소호 리액터와 한류 리액터. 자, 그 다음에 불로 리액터가 있습니다. 자, 소호 리액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성점 접지 방식을 배우면은 이제 알 수 있는 거지만 소호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지락 전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가 병렬 공진을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지락 전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사용되는 소호 리액터이고 거기는 역할이 지락 전류 소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호 리액터의 역할은 지락 전류 감소 또는 지락 전류 소멸. 그 다음에 한류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요, 전류를 제한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전류를 제한하냐면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거예요. 단락 전류 제한. 자, 그 다음에 불로 리액터는요, 우리가 다른 말로 병렬 리액터라고 하거든요. 직렬 리액터는 직렬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불로 리액터는 병렬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션트 리액터라고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진상전류에 의한 영향으로 우리가 무부하 또는 경부하 시에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병렬 리액터, 즉 불로 리액터를 접속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페란티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이렇게 3가지를 꼽을 수가 있다라는 점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직렬 리액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렬 리액터도 제5고주파 제거라고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DC 있죠. DC. DC가 뭘까요? 방전 코일입니다. 방전 코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방전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약호로 DC라고 표현하는데요. 결국에 주 역할을 물었을 때 방전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콘덴서에 축적된 잔류 전하 방전이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콘덴서에 축적된 잔류 전하를 방전해 줌으로써 어떤 것을 이끌어낼 수 있냐면 그 밑에 선로 재투입 시 콘덴서의 과도 이상 전압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 이거예요. 콘덴서에 축적되어 있는 잔류의 전하를 방전시키는 것이 뭐다? 방전 코일이다. 그 용도에는 2가지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저압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압용이 있습니다. 저압용은요, 말 그대로 낮은 전압용인데, 자, 5분 이내 75V 이하로 방전이고요. 5분 이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3분 이내예요, 3분 이내. 3분 이내. 좋아요. 그 다음에 고압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5초 이내. 여기는 분이고 여기는 초입니다. 5초 이내에 몇 볼트? 50V 이하로 방전하는 코일을 우리가 고압용 방전 코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압용과 고압용에서 이 범위 있죠? 이러한 범위도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칠판 정리하고요. 우리가 충전 전류와 충전 용량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A상, B상, C상이라고 그냥 칭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3,
상이라는 뜻이죠. 그것에 그 전선과 대지 간에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커패시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쵸?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 작용 정전 용량이라고 할 거예요. 작용 정전 용량.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린 과정은 지금 교재 그림 보시면은 대지 정전 용량 CS와 전선과 전선 상호 간의 정전 용량 CM이 있는데 본래에는 이 상호 간의 정전 용량 또한 존재하죠. 그쵸? 자, 근데 그것을 Y결선, 첫 번째 그림처럼 Y결선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것을 한 상당의 전선 한 개의 그 정전 용량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의 콘덴서로 합쳐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이것을 C라고 부를 거예요. C, 작용 정전 용량. 자, 작용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정전 용량의 상호 정전 용량의 3배를 합한 것이라고 칭할 수가 있겠죠. 자, 그때 단위는 페럿이 될 겁니다. 페럿. 좋아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충전 전류와 충전 용량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충전 전류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충전 전류라고 하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그겁니다.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패시터가 어디 있죠? 여기 3개가 있네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 일단 충전 전류를 IC라고 할 거예요.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다라고 해서. 자, IC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떻게 구하죠? 임피던스분의 전압이죠. 근데 전압을 가만히 보니까 자, 전선과 대지 간에 걸리는 전압이 이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과 동일합니다. 자, 이해되세요?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전선과 A상을 기준으로 보면은 전선과 대지 간에 걸리는 요 전압이 커패시터 양단의 전압과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B상도 보면 마찬가지로 동일하고요. C상도 동일하게 되죠. 그럼 C상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자, 이 전압을 어떤 전압으로 칭해야 되잖아요. 그 전압이 무엇이죠? 바로 대지 전압 E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3상에서는요. 이 대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선간 전압 V를 루트 3으로 나눠준 값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 3상에서의 이런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작용 정전 용량에 흐르는 전류는 그때의 전압을 대지 전압으로 하든지 아니면 선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준 값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은 자, XC분의 2라고 나타낼 거예요. 커패시터 양단의 전압을 무엇으로 나눠죠? 커패시터의 용량 리액턴스로 나눠준 것이죠. 근데 XC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오메가 C분의 1이죠. 오메가 C분의 1분의 2잖아요. 그럼 이것을 정리하면 오메가 C 2가 됩니다. 맞습니까? 오메가 C분의 1분의 2니까 오메가 C 2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2는 뭐라고요? 여기서 2는 대지전압이라고요. 그럼 이것을 선간전압으로 나타내주면 다음과 같이 바뀌는 거죠. 자,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2파이 F가 되고 여기 C에다가 V 그리고 루트 3이 되는 거죠. 이게 단위가 무엇입니까? 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전 용량의 단위 페럿, 그 다음에 전압의 단위 볼트, 그러면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라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는 당연히 헤르츠가 되어야 되겠고요. 좋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충전 전류예요. 즉 말 그대로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 자, 그러면은 충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충전 용량은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에서의 용량 단위와 똑같이 기호와 똑같이 QC라고 표현할 겁니다. 단위도 물론 피상전력이기 때문에 킬로볼트 암페어로 표현이 되고요. 자, QC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여기 충전 용량, 여기 충전 용량, 여기 충전 용량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3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충전 용량을 C라고 할 때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했을 때 이게 몇 개 있습니까? 지금 3상이기 때문에 3개가 있습니다. 그쵸? 좋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 IC라고 하는 거 어떻게 바꿨죠? 오메가 C 2에 라고 했죠. 그러면은 3, 2에 오메가 C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와 2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3 오메가 C 2의 제곱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이 2라고 하는 건 대지전압이잖아요. 대지전압이라고 했을 때 대지전압은 루트 3분의 V였습니다. 그럼 루트 3분의 V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루트 3을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3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3과 요 앞에 있는 3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럼 남은 식이 무엇이냐면 오메가 CV의 제곱만 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기본 단위가 이제 볼트 암페어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꾸게 된다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단위를 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좋아요. 되셨어요? 괜찮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본 단위가 이제 C는 페럿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이게 마이크로 페럿으로 주어진다 그러면은 일단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다 곱해 주어야 되겠고요. 정전 용량에다가 이 전압도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킬로볼트라고 한다면 10의 마이너스 10의 세제곱을 다 곱해줘야 됩니다. 10의 세제곱, 킬로볼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곱해서 나중에 결국에 어쨌든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주면 킬로볼트 암페어로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되셨어요? 자, 이때 V는 뭐라고요? 선간 전압이라고요. 여기 잊지 마세요. E는 대지 전압, V는 선간 전압.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웠죠? 충전 전류와 충전 용량인데 이게 어디냐면은 전력용 콘덴서가 아니라 전선로에서예요. 그쵸? 그럼 전력용 콘덴서에서의 충전 용량과 충전 전류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개념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E는 어쨌든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이 대지 전압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 3분의 V라고 칭해줬지만 이 전력용 콘덴서는요. 델타 결선으로 돼 있느냐 아니면 Y 결선으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압, E라는 전압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까요? 먼저 이거 먼저 적어볼게요. 전력용 콘덴서 충전 용량.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QC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여기 델타 결선을 먼저 볼게요. 델타 결선을 보면요.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것이 뭐예요? 델타 결선의 형태를 띠는 것이고요. 여기에 흐르는 충전 전류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만약에 전류 IC, 충전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전압은 무엇이냐면 이 커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선과 선 사이의 전압을 선간 전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무엇입니까? 상전압이 되는 거죠. 상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그런데 이 델타 결선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같다라는 특징입니다. 결국에 여기를 전압, 양단의 전압 E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전 전류에 사용하는 저 E가 상전압이 되는 거죠. 상전압이 선간 전압과 같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 델타 결선의 충전 용량 QC라고 하는 것은 3 오메가 C2 제곱은 3 오메가 CV의 제곱과 같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본 단위를 지금 볼트 암페어로 쓰지만 여기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무엇이냐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줌으로써 킬로볼트 암페어가 된다는 점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쵸? 자, 보세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동일하니까 E가 그냥 V로만 바뀌었습니다. 아까 전에 전선로에서는 어떻죠? 상전압이 아니죠. 대지전압이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것과 같으니까 이게 오메가 CV가 된 겁니다. 자, 여기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으니까 그냥 3 오메가 CV 제곱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된 거예요. 좋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Y결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여기다가 자, Y결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Y결선일 때는 여기를 만약에 선간전압 V라고 한다면 충전 전류는 이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가 충전 전류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쵸?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선간전압과 상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Y결선인 경우에는 어떻죠?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 주어야지 이 커패시터에 걸리는 상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상전압 E라고 한다면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델타 결선에선 동일했다면 Y결선에서는 루트 3배의 차이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
이거를 깔끔하게 3 오메가 CV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적게 된다면, 자, 여기다가는 어떤 것을 적을 거냐면요. QC의 Y결선이죠. Y결선은 3 오메가 C 2제곱은 똑같아요. 아까 전이랑. 그런데 뭐가 달라요? 이 2가 성간전압의 루트 3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오메가 C V 제곱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곱해주게 된다면 비로소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잘 보세요. 만약에 V와 C가 일정합니다. 만약에 전압과 정전 용량이 일정하다면 이 델타 결선의 충전 용량 QC 델타라고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3 오메가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전 용량과 선간 전압이 일정하다면 QC Y 결선의 충전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입니다. 그러면은 둘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이것이 델타 결선이 Y 결선의 몇 배입니까? 3배입니다. 3배. 동의하세요? 그쵸? 3 오메가 대 오메가니까. 그러면 선간 전압과 정전 용량이 일정하다면 충전 용량은 델타 결선이 Y 결선의 3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VC 일정 시 Q 델타는 3QY라고 적혀 있는 게 이렇게 유도가 된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조건인 전압과 충전 용량이 만약에 일정하대요. 자, 이것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충전 용량이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한번 꺼내 볼게요. 3 오메가 CV 제곱이 결국에 어떤 것과 같은 거예요? 자, 헷갈리니까 C의 델타라고 하겠습니다. 델타 결선의 정전 용량의 V 제곱이 뭐와 같아요? 오메가 C Y의 V의 제곱과 같은 거죠. 결국에 이 전압이 일정하다는 것은 고려를 안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지워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 오메가도 있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CY라고 하는 것은 델타 결선의 정전 용량의 3배가 되는구나. 따라서 델타 결선의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Y 결선의 정전 용량의 3분의 1이구나.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V와 Q가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정전 용량 비교하는 것도, 충전 용량 비교하는 것도 꼭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 선간 전압과 충전 용량 또는 선간 전압과 정전 용량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 이 충전 용량과 정전 용량을 비교한 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배웠습니까? 일단은 충전 전류가 무엇인지 배웠고요. 충전 용량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전선로와 이 전력용 콘덴서를 구분해서도 배우셨고요. 첫 번째는 이제 조상 설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상 설비는 크게 동기 조상기와 전력용 콘덴서, 블로 리액터, 정지용 무효전력 장치, 비동기 조상기 등이 있고, 우리가 역류를 개선했을 때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학습을 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이 동기 조상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직렬 콘덴서뿐만이 아니라 동기 조상기, 그리고 전력 원선도, 그리고 전력 조류 계산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